자, 앞에서 이제 그 이터레이터와 제너레이터까지 설명드렸고 이제 7장 마지막이고요. 요 이제 파이썬 타입 어노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7장의 이제 마지막 이게 이제 보시면은 예, 요 7장에 예, 요 파이썬 타입 애노테이션 예, 마지막 내용이죠. 예. 자, 그래서 7장의 마지막 내용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 7-4 눌러가지고요. 파이썬 타입 애노테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파이썬 3.5 버전부터 변수와 함수 타입을 지정할 수 있는 타입 어노테이션. 자바에 보면 골뱅이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애노테이션, 그 골뱅이 붙이는 게 걔가 자바 컴파일러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얘는 뭐다라는 그런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하고, 우리 이제 자바에서는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스프링 부트 프레임워크에 애노테이션 엄청나게 많이 쓰죠. 어, 걔가 이제 애노테이션이 붙어 있으면 특별한 이제 용도로 예, 처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파이썬에서도 이런 이제 애노테이션이라는 예, 걸 쓰는데 앞에 타입 나왔죠. 타입 애노테이션이니까 얘는 데이터형, 자료형과 관련된 겁니다. 음. 그래서 동적 언어 특성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는 이제 타입 애노테이션이 뭔지 설명드리고 타이핑 모듈과 뭐 내장 타입 뭐 다음에 마이파이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타입 애노테이션 들어가기 전에 예, 이제 요 이제 동적 언어가 뭔지 정적 언어가 뭔지 예, 여러 개 이제 설명이 되는데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바처럼 어떤 변수를 쓸 때 변수의 타입을 미리 정해주는 거. 예, 자바처럼 그걸 이제 정적 바인딩 한다고 해서 정적 언어라고 합니다. 예, 메모리상에 사용할 공간을 잡을 때요. 앞으로 나는 인티저형으로 쓸 거야, 뭐 플로트형으로 쓸 거야, 더블형으로 쓸 거야라고 미리 정해주고 이제 사용하는 그런 형태, 고정된 형태로 이제 쓰는 거죠. 그 자바처럼 그런 이제 정적 언어라 하고요. 동적 언어는 자바스크립트 써보셨잖아요. 자바스크립트가 변수 사용할 때 뭐 타입을 앞에 뭐 이렇게 예? 붙여지는 게 없죠. 파이썬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를 쓸 때 변수에 대입되는 그 리터럴 타입이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제 숫자를 변수에 넣으면 그 변수가 동적으로 숫자형으로 바뀌고요. 문자열을 넣으면 그 변수가 예, 동적으로 그때그때 예, 타입이 바뀝니다. 문자열 순서로. 이런 걸 이제 동적 바인딩 한다 해서 이런 동적 바인딩을 지원하는 언어를 예, 동적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적 언어는 우리가 배웠던 언어 중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 예, 그다음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이제 파이썬, 그죠? 이런 게 이제 동적 언어가 되고요. C 언어나 자바 같은 거는 정적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정리 다 된 거예요. 그 이제 요 장에서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이제 파이썬을 보고 있으니까 A 변수에 숫자값 1을 대입하고 타입을 실행해 보자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지금 아이들 쉘을 좀 띄워놓은 상태니까 이렇게 한번 실습 한번 볼게요. A라는 변수에 이제 1을 넣고요. A 변수의 타입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죠. A가 무슨 타입이냐? 이렇게 하면 이제 인티저 타입이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요 A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KBS라고 문자 이렇게 넣고요. 그죠? 똑같은 변수인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다른 타입의 자료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넣고 다시 타입이라는 함수상에서 A 변수가 어떤 타입의 자료형이냐 라고 보면 스트링 타입이다. 그죠? 그때그때 변해요. A라는 변수는 똑같은데 타입이 막 바뀌죠. 동적으로 바뀝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동적 바인딩을 지원하는 언어를 동적 언어로. 그래서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랭귀지 이렇게 이제 됐죠? 이 정도만 정리하셔도 됩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동적 언어의 이제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써봐서 알죠. 자바 배울 때 처음에 이제 자바를 배워보시면 그걸 알죠. 와, C 언어나 자바는 데이터 타입 같은 거 막 익히고, 그죠?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그 데이터 타입이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죠? 오버플로, 언더플로 발생하니까, 그죠? 예.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형변환 같은 거 제대로 해야 안 하면, 타입 같은 거 안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오류나 버리죠. 문법적으로. 예. 신텍스 에러, 문법으로 나버리니까 실행을 못 하죠. 근데 이런 이제 동적 언어 같은 거,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처음에 이제 기초 문법 익히실 때 되게 쉽게 가죠. 왜? 그런 타입과 관련된 한 오류가 발생 안 되니까, 예, 문법 익히기가 쉬운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동적 언어가 좋다, 정적 언어가 좋다, 무조건 이게 좋다, 이거는 아니에요. 예, 다른대로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적 언어의 장단점 보면, 일단은 뭐 파이썬과 같은 이제 동적 언어는 타입이 자유로워서 유연한 코딩이 가능하므로 쉽고 빠르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파이썬이 미국에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파이썬 쓴 지 얼마 안 됐죠. 학교 같은 데서. 그래서 미국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온 학생이 있어가지고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이 파이썬을 가지고, 예, 프로그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카드라가 아니고요.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업을 들으러 왔길래, 그 왜 미국에서 또 한국 건너면 뭐 이런저런 또 얘기하면서 자기는 이제 초등학교 때 파이썬 만진 적 있다. 처음에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찍 하더라고요. 미국은 또 이런. 그래서 뭐 초등학교에서, 예, 이 파이썬을 다룬다는 얘기는, 초등학교에서는 자바 언어는 안 해요. 다 이유 있습니다. 배워본 사람 알아요. 아, 이게 초등학생 레벨에서는 이걸 접근하기가, 예, 할 수는 있지만 너무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서 비효율적인 거죠. 예, 이렇게 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이썬을, 예, 이런 동적 언어, 예, 이런 장점 때문에, 예, 이렇게 어린 학생들도 이렇게 많이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타입 체크를 위한 코드가 없으므로 비교적 깔끔한 코드, 소스 코드를 만들 수 있고 한다. 하지만 이제 단점 나오겠죠.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질수록 타입을 잘못 사용하여 버그가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 예. 그래서 이 파이썬의 동적 언어, 이 파이썬의 이게 단점이죠. 단점인데, 예, 단점인데, 이제 정적 언어, 그러니까 자바처럼, 예, 그 타입이 이제 딱 정해진 상태에서 이제 쓰는 정적 이제 언어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큰 프로젝트 할 때 어떤 타입을 잘못 써서 뭐 버그가 생겨, 이런 확률이 이제 줄어들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자바에서는 이제 처음에 이제 그 기초 문법을 배우실 때 어려워하죠. 예. 이것저것 알아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안전성을 선호하는 금융권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이유로 동적 언어보다는 정적 언어를 주로 다룬다. 그래서, 예, 금융권 가면 은행 같은 데 있죠, 그죠? 예, 그런 데는 이제 자바나 뭐 이런, 예, C나, 예, 요런 정적 언어를 주로 쓴다. 예. 그리고 이제 파이썬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기본, 예, 요 파이썬 타입 어노테이션을, 예, 설명드리기 위해서 사전 이제, 예, 그런 이제 설명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어노테이션, 예, 타입 어노테이션 뭔지, 예,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파이썬은 이제 동적 언어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 3.5 버전부터는 타입 어노테이션 기능을 지원한다 돼 있죠. 자, 여기서 단점을 극복한다 돼 있는데, 아까 이 단점 나왔었잖아요. 단점이 뭐냐? 예? 큰 프로젝트 할 때 타입을 잘못 사용해 가지고, 예, 버그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큰 프로젝트 할 때, 그죠? 이게 이제 단점이죠. 그러니까 요런 이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타입 애노테이션을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 타입 애노테이션을 왜 쓰느냐? 요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쓴다는 거죠. 보완하기 위해서 쓴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동적 언어를 정적 언어로 만들었다는 건 아니고요. 동적 언어 그대로 이제, 예, 그 특성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고요. 예, 이걸 이 단점 보완하기 위해서 타입 어노테이션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점을 보완하는 게 3.5부터 해서 타입 애노테이션을 이제 쓰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요 다만 이제 정적 언어에서와 같은 강제적인 타입 체크가 아니고 강제적으로 타입 체크를 하는 게 아니로 이제 주석처럼 주석처럼 그러니까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이제 기록해주는 그런 이제 형태입니다. 주석처럼. 그래서 강제적인 타입 체크가 아니라 타입 어노테이션, 즉 타입에 대한 힌트만 제공하는 그런 정도로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타입 애노테이션 잘못 썼다고 해가지고 막 오류가 나고 그런 건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주석처럼 그냥 정보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변수는 어떤 형으로 쓸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자, 이는 이제 동적 언어의 장점을 잃지 않으면서 기존에 이제 작성된 코드와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쓴다. 그래서 타입 애노테이션이 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뭐 보면 별건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타입 애노테이션입니다. 원래 얘 쓸 때 우리 변수 쓸 때 num이라는 변수에다가 1을 넣는다 그러면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는데 파이썬에서 근데 타입 애노테이션을 쓴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이렇게 어떻게 num int 여기서 int가 타입 애노테이션입니다. 이 int. 그래서 num이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뭐 붙입니까? 콜론을 붙이고 int를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 뒤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그죠? 알고 나면 별거 없죠. num은 인티저형이구나. 인티저형으로 쓸 거고 여기 1을 집어넣는 거구나. 그러면 밑에 것도 보면 name str 됐으니까 name을 스트링 타입으로 쓸 거구나. 그죠? 여기 이제 타입 애노테이션이라고 그러죠. str 되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홍길동이라는 문자를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넘버스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리스트라고 돼 있잖아요. 넘버스는 리스트 타입으로 쓸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아는 거죠. 콜론 리스트. 그죠? 뒤에 보면 이제 리스트 자료를 넣어 놓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파이썬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을 조금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타입 애노테이션을 이제 주는 거죠.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int라고 했지만 뭐 스트링을 집어넣는다든지 다른 자연을 넣는다고 해서 이게 문법적으로 오른다고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원래 우리가 썼잖아요. 타입 애노테이션을 이렇게 이제 뒤에 붙일 수가 있는데 실제 이제 얘가 실행이 될 때는 얘가 주석 처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초록색으로 콜론 뒤에 int 콜론 str 콜론 리스트 이게 이제 타입 애노테이션인데 얘가 주석 처리되면 실제 프로그램 실행하고 상관없죠? 주석 처리되는 거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 이름 바로 뒤에다가 콜론 int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는 게 타입 애노테이션이다. 그래서 num 변수가 int형이라는 것을 이제 명시하기 위해서 타입 애노테이션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읽는 사람에게 해당 변수가 어떤 타입의 값을 저장할 것인지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타입 애노테이션이 이제 하는 거죠. 그죠? 이제 알고 보니까 타입 애노테이션 뭐 별거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 타입 지정하기 있는데 이것도 타입 애노테이션입니다. 함수 쪽에서는 어떻게 타입 애노테이션 쓰냐면 매개 변수. 특히 이제 매개 변수는 타입이 없잖아요, 원래. 근데 이제 A는 인티저 값을 받아서 처리할 거야. 또 B라는 매개 변수는 인티저 타입으로 이제 사용할 거야. 이렇게 타입 애노테이션을 주고요. 그 다음에 요 화살표 들어간 거 있죠. 이것도 타입 애노테이션입니다. 요 화살표 int 있죠. int. 얘도 타입 애노테이션입니다. 얘는 이제 요 애들하는 함수를 실행했을 때 리턴 타입. 자바 같은 경우에는 메소드 그 이름 앞에 리턴 타입이 오지만 파이썬은 리턴 타입이 문법적으로 안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함수를 실행하면 리턴되는 값은 인티저야. 이게 화살표 뒤에 있는 거. 이거 인티저 타입으로 리턴해 줄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행할 때는 주석 처리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꼭 A가 int가 돼야 된다, 인티저가 돼야 된다, B가 인티저가 돼야 된다, 리턴 값은 무조건 인티저 값이 돼. 그건 아닙니다. 문법적으로 에러는 안 납니다. 다른 타입으로 쓰더라도.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리트라고 하는 함수에서 이제 name은 스트링 타입이고 리턴 값은 스트링이다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포맷 문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스트링을 만들어서 리턴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이제 설명하는 거죠, 얘가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턴되는 값은 스트링으로 리턴될 거야라고 하는 게 화살표 스트링 이렇게 하는 거고요.
밑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개 변수는 인티저 타입이고 딕트, 딕셔너리죠. 예, 딕셔너리 타입으로 리턴 될 거야 라고 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이고요. 예. 밑에 뭐 기본 애노테이션 타입으로 타입 애노테이션으로 정수는 int, 그다음에 문자는 str, 리스트는 리스트, 튜플은 튜플, 딕스는 딕트, 집합은 set, 불은 불, 예, 이렇게 이제 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타이핑 모듈과 내장 타입 있는데, 그래서 이제 타입 애노테이션, 뭐 int, str, 리스트 등만으로 많은 경우를 처리할 수 있지만, 자, 더 구체적인 타입 정보를 표현할 때가 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타이핑 모듈이다. 예. 그래서 이제 타이핑 모듈이라는 거 한번 보겠어요. 예. 타이핑 모듈과 내장 타입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여기서 그래서 이제 모듈은 우리 임포트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from typing import 해가지고요. 타이핑 모듈에 이제 있는 거 여기 리스트, 딕트, 튜플 옵션을 이제 쓰겠다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요 넘버스가 예, 리스트 타입이라는 거죠. 예. 유저 인포는 예, 딕셔너리 예, 타입이다. 예, 이런 뜻이고요. 이제 3.9 이상에서는 내장 타입 예, 또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리스트의 인티저 타입, 이렇게 딕셔너리의 스트링 int 값을 가지고 있다. 키는 스트링이고 예, 밸류 값은 예, 인티저다. 예, 그걸 이제 의미하는 거. 그래서 3.9 버전이 올라가면서 내장 타입인 이제 리스트, 딕트, 튜플 등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대문자가 이거 예전 버전은 대문자로 돼 있죠. 리스트, 딕트, 튜플, 옵셔널 이렇게 대문자로 돼 있는데 3.9 이후 3.5에서 3.8까지 이걸 썼던 거고요. 3.9 이상에서는 내장 타입을 이렇게 이제 소문자로 리스트, 딕트, 튜플 직접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타이핑 모듈의 리스트, 딕트, 튜플 이거 대문자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요거 그래서 이걸 이제 가져올 필요가 없다, 사용할 필요 없다. 하지만 이제 여전히 타이핑 모듈 필요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이제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얘에 그래서 from 자 임포트해서요 타이핑 모듈을 예, 옵셔널, 유니온, 컬러블 그다음에 이제 any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오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옵셔널 none이 가능한 경우 그래서 스트링 또는 none을 이제 값을 가진다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유니온도 있고 그죠? 유니온. 그래서 정수 또는 문자죠. 네. 그걸 의미하고요. 정수 또는 문자를 그다음에 이제 함수 타입이라고 해서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함수가 이렇게 나오고 예. 이제 콜러블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타입이죠. 그럼 이제 이건 리턴되는 값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any이라고 해서 모든 타입을 허용하겠다. 비상시에만 쓴다고 되어 있는데 any는 이제 모든 타입을 여기에 모든 타입을 다 허용한다 그런 뜻이고 복잡한 중첩 구조라고 해서 예, 여기 이제 뒤에 딕셔너리의 스트링과 이제 키와 밸류인데 밸류를 이제 리스트로 이렇게 쓰는데 예, 리스트 안에 이제 예, 옵셔널 그러니까 여기 너를 넌 옵셔널이 이제 넌이나 스트링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거 이제 쓸 수 있는 형태로 지정을 해주고 예, 사용자를 찾으면 딕셔너리 변환 없으면 넌을 변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죠. 예, 지금 아까 설명됐던 부분 예, 이거 복잡한 중첩 구조 실무에서 권장했는데 예, 3.9 이상에서는 그냥 이제 요거를 이제 쓴다는 거죠.
이렇게 옵셔널과 유니온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기본 타입은 내장 타입을 쓴다. 뭐 리스트, 딕셔너리 뭐 이런 것들. 네. 특별한 경우에는 타이핑 모드를 사용한다. 예.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타이핑 모드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위 호환성을 고려해서 뭐 3.8 이하 버전을 지원해야 한다면 타이핑 모드를 사용한다 했는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되면 또 바뀌겠죠. 버전 때문에. 다음에 이제 마이파이가 있는데 마이파이는 자 위에서 이런 그 타입을 지정해주는 야 이거는 어떤 타입으로 쓸 거야 하는 게 강제성이 없습니다. 강제성이 없어요. 이런 타입을 쓸 거야 하는데 뒤에 콜론 뒤에 이 타입을 안 써도 상관없다는 거죠. 오류가 안 납니다. 근데 오류가 나게끔 강제성을 가지게끔 여기 보시면 마이파이라는 이런 이제 모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 애노테이션으로 매개 변수의 타입을 명시하더라도 다른 타입의 인수를 입력할 수 있다. 오류가 안 난다는 거죠. 요거 이제 실행했을 때 오류가 안 나고 실행이 됩니다. 요거 간단하게 여기 일단 앞에서 파일명은 따로 파일 만들지 않고 그냥 덮여쓰기 해서 그냥 실행할게요. 파일은 바뀌는 건데 그냥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런해서 이렇게 보면 실행이 잘 되죠. 6.4라고 잘 나오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인티저 값을 매개 변수 값으로 애드해서 받아가지고요. 결과를 인티저 값으로 타입 애노테이션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보시면은 애드해서 3과 3.4 하나는 정수고 하나 실수죠. 실수를 넣어 인티저 값이 아니고 실수 값을 넣어도 결과는 잘 나옵니다. 그리고 결과도 6.4라고 실수가 나오잖아요. 인티저 값 아니죠. 그러니까 문법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그냥 이게 안내하는 거죠. 그냥 정보만 그냥 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인티저 값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뭐 오류가 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걸 오류가 안 나는데 원래는 마이파이를 쓰면은 이거를 이제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썼는지. 그래서 여기서 인티저로 b가 add 함수의 b 매개 변수는 인티저로 진행했지만 3.4와 같은 플롯형 데이터를 사용해도 큰 문제가 발생 없이 이제 큰 문제 없이 이제 실행이 되는데 파이썬 타입 애노테이션이 강제적인 타입 체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힌트 역할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시를 그냥 하는 거죠. 그냥 타입 애노테이션을 무시하고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되는데 이제 마이파이를 이제 써서 파이참과 같이 파이썬 전용 아이디를 사용하면 타입이 맞지 않는다는 경고 메시지를 이제 표시를 하는데 이런 이제 그 언더스탠딩 검사를 하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별도의 도구를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타입 검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 타입 잘못 썼네요라고 표시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마이파이 마이파이 사용해서 그래서 정적 이제 그 타입 검사기다라고 이렇게 마이파이 모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타입 애노테이션이 올바른지 미리 이제 체크를 해준다. 근데 요거 한번 해보려 그러면 표준 라이브러리가 아니기 때문에 PIP 가지고 우리 설치해 보셨죠? 그래서 마이파이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요게 이제 실행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자, 지금 마이파이라고 하는 얘는 표준 라이브러리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라이브러리죠. 외부 라이브러리는 PIP 명령 사용해서 인스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 PIP 인스톨, PIP 언인스톨, PIP 리스트 뭐 이런 거, PIP 업그레이드 같은 그런 거 있었죠. 그래서 일단 이제 뭐 도수창을 띄워가지고요, 윈도우 R 해가지고 CMD 엔터 해가지고요, 뭐 도수창 이렇게 띄워가지고요. 일단 이게 저는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PIP 띄우고 리스트죠. 리스트에서 목록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파이 없네요. 지웠는데 없네요. 마이파이 M자 이렇게 보시면 맥플럿 립하고 MP 메스 뭐 이렇게 있고 M자로 시작하는 게 그죠? 마이파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테스트 한번 해보시려 그러면 설치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PIP 한가 띄우고 인스톨 띄우고 마이파이 이렇게 하면 파이썬에 이 외부 라이브러리가 이제
이제 되면서 이제 설치가 됩니다. 예, 됐고요. 도스 프롬프트가 이렇게 나오면 설치가 다 된 거고요. 뭐 내가 이게 마이파이가 내가 그 쓰는 이제 컴퓨터에 파이썬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는 pip 해서 리스트 한가 띄우고 리스트 해보시면 아시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마이파이, 예, 최신 버전이 지금 1.18.2 마이파이. 그리고 이 그 관련 있는 라이브러리를 함께 설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마이파이 밑에 익스텐션스라는 거, 예, 얘도 지금 같이 설치가 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이파이만 내가 설치했다고 생각하지만 관련된 것도 같이 설치가 된다. 예, 그죠? 그래서 이제 마이파이는 이제 설치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그 마이파이로 이제 지금 이제 보면은 마이파이 설치 후에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마이파이는 이렇게 이제 프롬프트에서 마이파이 띄우고 그 실제 이제 그 타입 애노테이션 이제 들어간 이제 소스 예, 이렇게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 보시면 뭐 타입 샘플 파이에 뭐 에러가 있는데 아규먼트 뭐 해서 뭐 add to 뭐 해서 뭐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type float expected integer 해서 예,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myPy로 타이핑 샘플 파이 파일을 이제 확인하면 타입이 맞지 않다는 이런 이제 오류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제 이제 테스트 해보려고 그러면 위에 아까 얘기했던 거 요거 예, 요 부분이죠. 요 코드를 예, 아까 제가 이걸 넣었는가? 예, 안 넣었어요. 예, 기억이 안 나네. 일단 이거 복사를 아까 실행한 거가 요거 싶은데 맞네요. 근데 이제 활명을 제가 다른 거에다 덮어 써 버려 가지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 얘를 이름만 바꿔 가지고 예, 타이핑 샘플 점 파이 예, 요 파일로 한번 더 저장을 할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save as 이렇게 해놓고요. 그럼 저 타이핑 샘플 점 파이라고 위에 이렇게 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잘못되냐면 인티저 타입으로 a, b 매개변수를 받아서 리턴 값으로 인티저 값을 리턴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이제 이 코드를 보면 예, 이제 3과 3.4라고 하는 예, 요 이제 실수값이 플롯 값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이제 결과로 플롯 값이 나오기 때문에 얘를 이제 마이파이를 이용해 가지고 타입 체크를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타입 체크하는 부분 명령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폴더에다가 이 파일을 이제 저장을 해놓고 도스창 이렇게 지금 이 폴더로 이제 들어가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경로 이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탐색기상에서 이제 갈 수도 있고 D 드라이브 저는 D 드라이브니까 D 드라이브 이동해서 CD 두잇 예, 이렇게 하면 루트에 있는 두잇 폴더를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dir 하면 여기에 예, 제가 이제 작업 예제로 이제 작업하던 파일들이 뜨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여기 이제 타이핑 샘플 점 파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요 화면에서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예, 그래서 여기서 my 파이 이렇게 띄우고 예, 타이핑 언더바 샘플 점 파이 이렇게 해서 예, 얘를 이제 검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타입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타입 애노테이션에서 지정한 형태로 잘 제대로 쓰고 있는지 예,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예, 예,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예, found one error 이렇게 나오고 예, 지금 나오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마이파이라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가지고 예, 이제 타입을 이제 체크해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오류가 나지 않도록 하려 그러면 여기 이제 소스 코드 보시면
add 부분에 3하고 4 정수값을 여기 그대로 이렇게 넣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에러가 success 납니다.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 아까 제가 작성해 놓은 여기서 뒤에 3과 뒤에 3.4를 더한다고 되어 있죠. 뒤에 3.4가 인티저 타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3.4를 치우고 여기다가 4를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요거 복사해서 해도 되는데 똑같은 겁니다. 4를 넣고 그러면 인티저 매개 변수 값을 이렇게 던지니까 일치되는 거죠. 그 다음에 3 더하기 4 하면은 리턴 값이 인티저 값으로 7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7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타입 애노테이션 여기 이제 인티저 그래서 A가 인티저고 B가 인티저고 결과도 인티저가 나온다. 일치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장하고 마이파이로 자, 검사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타입에 이제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아까 이제 실행했었죠. 실행했을 때 마이파이 해가지고 타이핑 밑줄 샘플 파일 요거 이제 수정해서 정수값 수정해서 저장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실행하면 패스라고 패스가 success라고 그러니까 요 이제 success하고 no issue found in one source file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제 타입을 사용을 했다. 요런 게 요게 이제 그래서 타입 애노테이션과 관련된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마이파이라는 라이브러리까지 설치해서 외부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설치해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타입 애노테이션은 최근 들어서 사용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특히 대규모 프로젝트나 팀 개발에서는 코드의 가독성과 유지 보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타입 애노테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패스트 API나 뭐 장고 등이 이제 인기 있는 요 패스트 API하고요, 장고 이런 것들은 그 파이썬에서 이제 쓰는 그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바의 프레임워크에 스프링 부트가 있잖아요, 그죠? 웹 프레임 만들 때 스프링 부트 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파이썬에서는 이런 이제 패스트 API, 뭐 장고, 뭐 이런 것들이 프레임워크로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알려드렸던 여기 이제 교재 보시면은 다 있어요. 요거 뭐 장고로 웹 프로그램 만들기, 뭐 플라스크로 뭐 웹 프로그램 만들기, 플라스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패스트 API로 뭐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7장 내용까지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정규 표현식 다음 시간에 정규 표현식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9장은 부록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제 정규 표현식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